책 읽으면 좋답니다. 읽어보면 왜 좋은지 알게 된대요. 그런데 요즘 세상에는 독서보다 재밌는 일들이 너무 많죠. 이런 세상에서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묵묵히 독서하는 건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독서가 왜 좋은지, 어디에 좋은지 그 이유를 처음부터 정확히 알아야 책을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책을 왜 읽어야 하는지 확실히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 독서를 시작해야겠다라고 마음먹게 되실 겁니다. 저는 2019년부터 꾸준히 책을 읽어서 6년 동안 1000권 정도를 읽었는데요. 요즘에도 독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 제가 8월 1일부터 8월 중순까지 읽은 책인데요. 6권 정도 읽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매일 빠짐없이 계속 해온 건 독서가 유일합니다. 저는 원래 뭔가를 꾸준히 하는 걸 정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열의가 넘쳐서 막 덤비는데 조금만 지나면 지쳐서 금방 그만두는 게 저였어요. 그런 제가 독서만은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건 책을 읽으면서 변화가 확실히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4가지 측면에서 크게 성장하는 게 느껴졌는데요. 그 경험이 독서를 끊을 수 없게 만든 것 같아요. 먼저 제가 독서로 큰 효과를 본 건 말을 예전보다 훨씬 잘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잘 못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수줍음이나 부끄러움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두렵다는 것이고, 또 다른 이유는 머릿속에 생각은 많은데 그걸 표현할 만한 적당한 단어나 문장을 찾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어휘력이 부족해서 생각을 말로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는 거죠. 제 고민도 이거였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엄청나게 많은데 막상 이걸 입 밖으로 꺼내려고 하면 적당한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그거 있잖아. 그걸 뭐라고 하는데 이런 말만 반복하다가 정작 하고 싶은 말은 반의 반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오늘 그 말을 꼭 했어야 되는데 왜 못했을까? 이러면서 이불을 뻥뻥 차기 일쑤였어요. 책을 읽는 시간이 쌓일수록 말할 때 이런 곤란함을 점점 덜 느끼게 됐습니다. 독서가 부족했던 제 어휘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한 번도 책을 읽어서 어휘력을 늘려야지 이런 의도를 갖고 책을 읽었던 적이 없어서 제 변화가 저도 놀라웠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어려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본다거나 단어장에 따로 기록해둔다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제 경험을 돌아보면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책이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든 책이 일단 읽기만 하면 어휘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나중에 글쓰기 책들을 수십 권 읽으면서 알게 됐는데요. 글쓰기 책에서 글을 쓸 때 이건 절대 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게 있었습니다. 계속 똑같은 단어, 문장, 어미를 반복해서 쓰는 걸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같은 단어나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하면 읽을 때 눈에 거슬리고 지루해진다고 합니다. 작가들은 이 오래된 규칙을 지키기 위해 가장 가까운 곳에 사전을 두고서 단어와 문장을 수없이 고치는데요. 작가들의 보이지 않는 이런 노력 덕분에 책에는 내가 모르고 있던 새롭고 다양한 단어들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독서를 통해서 내가 새로 알게 된 단어가 많아질수록 내 생각을 점차 정교하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막힘없이 내 생각을 다 표현해보고 싶다. 저와 같은 욕망이 있으신 분들은 집에 있는 책을 더도 말고 매일 딱 한 페이지씩만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독서를 하면서 느낀 2번째 변화는 성취감을 자주 느끼면서 자존감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자기소개서에 쓸만한 인생의 시련이 없어서 고민이었을 정도로 대학교를 다닐 때까지 제 인생은 줄곧 순탄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할 때 즈음부터 제 인생이 난데없이 엉망진창으로 꼬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어쩌면 가장 활발하게 살아야 할 시기에 긴 공백기가 생기게 됐어요. 제가 책을 집중적으로 읽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때였는데요. 이 시기에 책이라도 안 읽었으면 제가 지금처럼 여러분과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고 있지 못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랬더라면 방에 틀어박혀서 가족들, 친구들, 애간장을 녹이는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책을 마지막까지 다 읽고 덮었을 때의 뿌듯함, 성취감, 이 느낌들이 긴 공백기 속에서도 나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저를 구해줬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필요 없는 존재인 것 같다. 사는 게 너무 괴롭다. 이런 생각들을 공백기에 자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서 사람 만나기도 싫고 밖에 나가기는 더 싫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죠. 이런 기분이 들 때면 저는 책을 읽었습니다. 시간도 많겠다. 앉은 자리에서 책 한 권을 완독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책을 읽기 전과는 다르게 제가 아직 괜찮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책 한 권을 뚝딱 읽어낸 그 힘으로 다른 일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책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독서를 제 삶의 일부로 만들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만큼도 못 살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책을 꼭 끝까지 읽어야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몇 권, 몇 페이지를 읽느냐가 아니라 잘 안 읽던 책을 읽어보기로 한 겁니다. 도저히 나 자신을 좋게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단 아무 책이나 한번 펼쳐보세요. 그리고 하루에 한 장이든 5문장이든 읽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읽으면 책이 가져다주는 인생의 변화를 조금 늦게 경험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변화를 느끼게 되실 거예요. 매일 독서를 하고 나서 제가 느낀 3번째 변화는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는 겁니다. 제가 사실 지금까지 읽은 책 중에서 고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다들 고전을 꼭 읽어야 하고 고전이 그렇게 좋다는데 저는 그 이유가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요즘에 나온 책들도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왜 그 옛날 책까지 읽어야 하나 싶었거든요. 지금 시대하고 예전은 정말 많이 다른데 이 옛날 책이 오늘날의 현실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의심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안나 카레리나를 읽고서 제가 아주 한심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안나 카레리나는 1878년에 발표된 톨스토이의 소설인데요. 소설 속 시대와 현재를 비교했을 때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1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사람이더라고요. 안나 카레리나 속 인물들도 우리처럼 사랑, 인간관계, 돈, 사회 똑같은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놀랍도록 바뀌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고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걸 안나 카레리나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알고 나서 저는 살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전보다는 호들갑을 떨지 않게 됐던 것 같아요. 좀 더 여유 있는 태도로 인생 속 문제들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이 세상에 나만 하는 고민이나 나만 겪는 문제 같은 건 없다는 사실이 점점 확실해지더라고요. 내가 하는 고민 대부분은 인류의 역사 속에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궁리하는 것처럼 수십 년 전의 사람도, 수백 년 전의 사람도, 심지어 수천 년 전의 사람도 나와 똑같이 해결법을 찾아 헤맸습니다. 고전을 비롯해서 이 세상의 수많은 책에는 그 고민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 내 고민에 대한 실마리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던지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이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결과가 책에 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기니까 확실히 예전보다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 듯 합니다. 제가 느낀 4번째 변화는 집중력이 확실히 좋아졌다는 겁니다. 책을 읽고는 싶은데 못 읽겠다고 하는 분들이 자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집중이 안 돼서 책을 읽다가 자꾸만 포기하게 된다. 이건 핑계도 엄살도 아니고 100% 진실입니다. 집중력이 없으면 독서를 해낼 수 없는 게 맞아요. 집중력은 독서의 필수 요소입니다. 앞문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이 책은 무엇에 관한 책인지 집중하지 않으면 긴 호흡의 글을 끝까지 읽어내는 게 불가능해요. 집중력을 놓치면 내가 읽고 있는 문장이 어떤 맥락 속에서 나온 건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첫 페이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독서가 필요한 사람은 오히려 집중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독서라는 게 충분한 집중력 없이는 하기 힘든 일이라 일단 어떻게든 독서를 시작할 수 있다면 집중력은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유튜브라는 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더라고요. 직장인이 일주일에 10분짜리 영상 하나를 만들려면 주말에 하루도 쉬면 안 되더라고요. 몇 달 동안 주말에 하루도 놀지 못하니까 이런 보상 심리가 생겼습니다.
나 이번 주말에 못 쉬었으니까 책 읽을 시간에는 좀 쉬어도 돼. 그래서 제가 최근에 사실 책을 많이 못 읽었어요. 원래 같았으면 책을 읽었을 시간에 쇼츠만 몇 시간 동안 주구장창 봤습니다. 그랬더니 집중력이 확 나빠지는 게 정말 느껴지더라고요. 회사에서 어떤 문서를 읽어도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와서 몇 번씩 다시 읽고, 일을 하다가도 자꾸 딴짓이 하고 싶어지고요. 미국 UCLA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쇼폼 영상을 1시간만 시청해도 집중력이 전보다 15%가량 손상된다고 해요. 하루에 3시간 가까이 쇼츠를 보면 집중력이 절반 가까이 사라지겠죠. 정말 심각하게 집중이 안 된다.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싶어서 연차를 쓰고 그날은 집에서 하루 종일 책만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읽었는데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와서 몇 번씩 앞장으로 돌아갔어요. 그동안 이런 적이 없었는데 진짜 큰일 났다. 그러면서도 어쨌든 책을 계속 읽어 나갔습니다. 한 권을 딱 끝냈더니 다음 권을 확실히 읽기가 훨씬 수월해지더라고요. 다음날 일을 할 때도 확실히 전날에 쇼츠를 몇 시간 동안 보고 잤을 때보다 집중이 훨씬 잘 됐습니다.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쉽고 얇은 책부터 한번 도전해보세요. 모든 일이 그렇듯이 하다 보면 안 되던 독서도 점점 잘 되고요. 집중력도 차차 좋아질 겁니다. 말하기, 자존감, 여유로운 마음, 집중력. 오늘 말씀드린 이 4가지 말고도 독서를 하고 나서 제가 달라진 게 참 많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도 저는 사실 다 책에서 얻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독서를 시작했을 때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모르고 그냥 책이 좋다니까 막무가내로 읽었어요. 그렇게 읽었어도 저와 제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지는 걸 느낄 수 있었지만 처음부터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제가 책을 좀 더 열심히 읽었을 것 같거든요.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동안 남들보다 노는 시간이 정말 많았거든요. 책이 왜 좋은지,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알았더라면 그 시간에 좀 더 많은 책들, 다양한 책들, 어려운 책들을 읽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확실히 알고 독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책이 인생에 정확히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이걸 알고 책을 읽으면 몰랐을 때보다 책을 한 장이라도 더 읽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책으로 인생을 바꾸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독서로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열어보고 싶은 분들은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실된 이야기로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